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PS 데이터 준비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이제 SPSS 사용하는 뭐 기초하고 기술 통계를 맨 처음 올렸는데,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제 추가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데이터 준비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안 하죠. 예전에 이제 저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부생 때 이제 그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원래 조사를 할 때는 그 페이퍼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수기로 답안을 받은 걸 갖다가 이제 좀 우리가 따로 코딩을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면서 굳이 이제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죠. 뭐 구글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사 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코딩을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코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막상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딩부터 좀 구시대적 방법이긴 하지만 코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 바로 직전까지 데이터 세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맨날 간단히라고 하면 1시간 넘는데 최대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될 게 먼저 이제 빈 그 엑셀 시트예요. 엑셀 시트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준비돼야 되겠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그 임의로 모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그 예시로 잡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코딩을 할 때는 이 가로줄이랑 세로줄이 있어요. 가로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는 이제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거는 케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례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첫 줄에는 변수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 변수 이름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쪽 아래로 이제 누적되는 데이터들은 뭐 사람 A, B, C, D, E, F, G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복 추정, 분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또 데이터가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복 추정, 분산 분석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를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코딩이라고 해갖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지저분하니까 새 시트를 열어가지고 코딩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년, 학년, 거주지역, 그 다음에 설문지가 이렇게 5번 설문지, 6번 설문지, 7번 설문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맨 앞에는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고, 저는 보통 그 설문을 하게 되면은 그 탭을 누르니까 제가 사라지네요. 내가 사라지는 게 낫나? 아무튼 그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는 건 이제 그 개개인마다 고유 번호를 넣고, 우리가 이제 설문지 할 때 이름을 작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몇 번 설문지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런 설문지에다가 다 뭘 썼냐면은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했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뭐 지금 그렇진 않으니까 일단 아이디는 임의로 설정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얻었을 때는 어린이집 이름에 이제 이니셜을 사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D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 번호가 늘어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정리를 할 때, 엑셀을 사용할 때 엑셀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은 돼요. 뭐 그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 자격증이라 그래야 되나? 뭐 워드 프로세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가장 기본적인 원리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데이터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자료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는 성별이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생년이 이렇게 들어가고, 학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한 항목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설문지 같은 경우에 이제 5번 이렇게 있잖아요. 5번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설문지가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격성이고, 6번이 스트레스고, 7번이 이제 뭐 자존감, 뭐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조사 업체에서 이제 의뢰를 받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S1, 뭐 S2, 그다음에 S3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그 변수명을 받아요. 그리고 변수명에 대한 코드북도 같이 받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데이터 그 조사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코드북도 같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해보면은 이제 성별은 젠더라고 입력을 하고, 잠깐 사라질게요. 그 다음에 생년 이제 벌스, 그 다음에 자꾸 나왔다 그냥 클릭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년은 그레이드. 왜 영어로 입력을 하면 뭐 한글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한글로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그 SPSS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변수명이 한글이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프로세스 매크로라든지 이런 데서 글자 수가 되게 작아져야 돼요. 프로세스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8캐릭터 이상이 8자 이상이 되면은 너무 길다고 자르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어로 좀 쓰고 약어로 쓰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겠지만 뭐 이건 이제 학생들 뭐 일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학년하고 거주 지역을 이제 이건 행정구역이니까 디스트릭트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을 이제 공격성이니까 AGG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지금 그 엑셀 보면은 여기 요 뚱뚱한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죠. 얇아졌을 때 옆으로 쫙 끌면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면서 변수가 입력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쭉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코딩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코딩 준비가 다 되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할 때 여기 뭐 젠더는 이제 여성 1 이렇게 1998 자꾸 사라지네. 요걸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4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5,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문항들을 1, 3, 1, 1, 1, 1, 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면 돼요. 쭉 입력을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우 데이터가 쭉 입력이 돼요. 제가 이제 파일명은 이제 로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코딩한 거, 아이디도 따로 입력을 해놓고 성별 이런 것들을 쭉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분석 준비가 다 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문항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고, 요인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연구 문제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수준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일단은 신뢰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항 단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인별로 뭔가를 분석을 하고 싶다.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수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요인까지 싹 다 풀어갖고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인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개효과 검증을 한다든지 조절효과 검증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변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논문 선행 연구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가져온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1번, 2번이 뭐 물리적 공격성이고 3, 4, 5, 6번이 분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요인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균 값을 내줍니다. 평균 값을 내주기 위해서 엑셀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쉽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해야 하잖아요. 얘를 더럽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우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아무 칸이나 잡고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돼요. 깨끗하게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복사를 해서 여기는 새 탭을 엽니다. 새 탭을 열어서 갖다 붙여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맨 첫 칸 요 하나를 이제 여기 이제 위에 이제 F라고 되어 있는 그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에 표시되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이 열이 싹 다 클릭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삽입을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빈칸이 생기죠. 빈칸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요 1번하고 2번이랑 그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해줍니다. 하나를 더 해주고 보통 하나 아니고 저는 보통 두 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3, 4, 5, 6번이 그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칸을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합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한 칸씩만 있으면 뭘 할 거냐면 묶이는 그 지점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고 나서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빈 칸을 클릭을 하면 두 개가 다 그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자동 계산해서 평균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3하고 2랑 이거는 이제 2가 평균이 맞죠. 근데 1111을 4개 평균에 1.4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클릭해 보면 얘가 지금 숫자가 여기까지 쭉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평균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래서 두 칸을 떼주는 거예요. 여기 빈 칸이 있으면은 자동 계산해서 여기가 이 앞에서 딱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눌러주면은 그대로 딱 1이 나오죠. 눌러보면 어디까지 평균이 계산이 됐는지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뒤에 것까지 쭉 다 해 볼게요. 쭉 다 해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이제 정의가 되면은 5번, 6번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13 그리고 요 뒤에 두 개하고 자존감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집에서 두 열을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눌러줍니다. 삽입 눌러주면 다 두 칸씩 작성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 바로 뒤 빈칸을 클릭 해주고 클릭 해줘서 여기 이제 자동 계산해서 에버리지를 눌러주면은 전부 다 평균이 계산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쭉 다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미싱이나 빈칸이 있으면은 엑셀은 계산을 멈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놔뒀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지울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면 되나 안 되나 이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왜 이렇게 화면이 뻘겋게 나오지? 화이트 밸런스가 잘 안 맞나? 자 아무튼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하얗게 나오나? 그러네. 네, 조금 여러분은 뭐 내 그 화면은 안 보겠지. 화면 보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변수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요인을 갖다가 묶어서 만들어 주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이 작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보게 되면은 설문지마다 영문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정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물어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설문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기 나는 다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얘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문항이죠. 만약에 이 점수들을 합치게 되면은 뭔가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점수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부정적인 문항을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거나 요인을 만들거나 할 때는 로우 코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코딩을 한 상태에서 어디로 불러줘야 되냐면 SPSS로 불러서 코딩을 바꿔줘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4, 5, 6번이 지금 부정 문항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방향을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SS 불렀어요. SPSS 부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코딩이 된 게 볼 수가 있고, SPSS 여러 기능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영역이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이 데이터 부분에서 파일 분할이랑 케이스 선택 요거는 조금 많이 사용해요. 파일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을 나눠 가지고 분석 결과들을 따로 산출할 때 파일 분할을 쓰게 되고, 집단들 비교나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가 붙어서 나오냐 아니면 표가 따로 떨어져서 나오나의 차이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데이터에서 케이스 선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들을 선별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레이드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1, 2학년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에서 조건을 누르고 그레이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게 몇보다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3보다 작은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3보다 1학년, 2학년, 3학년 3보다 작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케이스를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뽑아주는데, 그랬을 때 출력 결과를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필터를 누르게 되면은 얘를 눌러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학년, 2학년만 이렇게 빗금이 안 쳐져 있고 3, 4학년은 다 빗금이 쳐져 있고, 내가 1, 2학년만 한다 그랬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면 실제로 분석을 할 때 빗금 쳐진 부분은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따로 빼놓은 데이터를 또 추가적인 분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새 데이터 시트에 선택한 케이스 복사를 누르고 저학년이라고 하는 파일을 갖다가 만듭니다. 저학년 파일을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제목 없음에 저학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레이드가 1, 2학년인 그 데이터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로우 리버스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서 이걸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모든 케이스를 설정을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에서는 이제 변수 계산을 예전에는 그 변수를 만들어서 요인을 만들거나 변수를 만들 때 SPSS에서 변수 계산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엑셀에서 그냥 다 자동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SPSS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성이라고 했을 때 목표 방수가 이제 AGG1과 AGG2를 갖다가 이제 평균을 내고, 아니면 AG 3, 4, 5, 6을 이제 평균을 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분노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민 친 다음에 AG 3 넣고 컴마 찍고 4, 이게 한꺼번에 되나? 안 되지. 써본 적이 없었고 5, 6 이렇게 눌러서 이런 걸 입력을 해주면, 확인을 누르면 여기 밑에 분노라는 변수가 새로 생겼죠. 분노라는 변수가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이제 클릭하는 게 저는 되게 물론 이거는 개인 차예요. 개인 차가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 나는 클릭하는 거 괜찮다라고 하면은 SPSS 쭉 계산하시고, 그게 이제 좀 불편하다, 번거롭다 싶으면 엑셀에서 그냥 쭉쭉쭉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키보드로 하는 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역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은 변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은 여기 있는 거에다가, 그대로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처음에 로우 데이터부터 시작했고 변수 만드는 과정까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남겨둬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로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태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정리하는 연습은 처음부터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여러 버전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파일 버전 만들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꼭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뭐 데이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로우 데이터, 로우 리버스, 그 다음에 클린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뭐 파일 이름은 길어도 돼요. 길어도 되니까 어떤 작업을 한 데이터인지를 꼭 그 파일 이름에다가 작성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변환에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에서 우리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 거예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 때 뭘 변환해야 되냐면 SE456을 이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름을 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역차점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5번도 리버스를 하고 6번도 리버스를 해서 이렇게 4, 5, 6을 리버스한 변수들을 새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이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에서 값을 이제 반대로 바꾸면 돼요. 1번은 5번으로, 2번은 4번으로, 그 다음에 4번은 2번으로, 그 다음에 5번은 1번으로. 자, 어차피 3은 그대로 3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쵸?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변수가 이제 쭉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나왔는지 보면은 리버스 변수들이 쭉 3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 뭐가 안 생긴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코딩 변경을 할 때 3이 3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걔는 안 바꿔도 되겠지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서 데이터에서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에다가 뭘 추가해 주냐면은 3은 3으로 간다라는 걸 추가를 해줘야 돼요. 추가를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3이 다 들어간 것들 이제 이쪽 얘는 왜 빠졌니? 라고, 얘는 이제 미싱이기 때문에 변환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 뭐냐, 변수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왜냐면 이걸 전부 다 합했을 때. 그리고 이 제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이 뭐냐,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 파지티브하고, 이게 왜 자꾸 안 써지지? 긍정적 자존감이랑, 마우스를 쓸게요. 긍정이랑 부정적 자존감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했죠. 근데 내가 어떤 의미를 해석할 때 부정적 자존감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 원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변환해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했을 때 변수를 이제 4, 5, 6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고 기존 및 새로운 값, 이거 너무, 기존 및 새로운 값에서 1, 5 추가 2, 4 추가 3, 3, 4, 2, 그다음에 5, 1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계속하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이 그냥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의미의 자존감으로 어떤 걸 해석하고 싶을 때는 얘를 그대로 남겨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해서 새로 추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존감이라는 설문지라고 했을 때 그럼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존감이 낮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자존감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건지 그거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로우 데이터인데 리버스 한 거다. 리버스, 여기 이제 역채점을 한 거다. 라고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고 뭘로 저장을 하냐면 엑셀로 저장을 합니다. 엑셀로 저장, 왜냐면 우린 거기서 변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변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엑셀로 이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게
이렇게 돼요. 그럼 엑셀을 처음 부르면 SPSS 출력한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빈칸이 있으면은 이렇게 null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돼요. 놀라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게 이제 그, 그, 미싱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지워줘야 돼요. 계산할 때는, 지워줄 때는 이렇게 많잖아요. 일일이 지우기 번거로우니까 얘를 이제 셀을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H를 눌러줘요. H를 누르면은 find what 해서 어떤 값을 뭘로 바꿔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빈칸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이렇게 싹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싹 다 지웠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체점까지 다 마친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요인하고 변수랑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 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나중에 분석하기가 편해요. 자, 시트 새로 만들어서 얘는 문항, 그리고 얘는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트를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게 SPSS에서는 문항부터 시작해갖고 변수까지 쫙 있는 걸 갖다가 일일이 막 내리면서 그 찾고 그런 시간을 줄여줘요. 왜 딱딱 내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넣으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뒤로 쭉 다 있는데 그러면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격이 조금 좀 까탈스럽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볼 때도 좀 편하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문항과 요인이랑 변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문항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리버스 한 것만 가져가면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원래 척도로 분석을 하고 싶으면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문항에다가 옮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항 데이터는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뢰도 검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신뢰도 검증을 하면 되는 거, 신뢰도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우리가 이제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1, 2번이 이제 물리적 공격성으로 묶이고, 3, 4, 5, 6번이 분노로 묶이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 1, 2, 3, 4, 5, 6, 7, 8, 90, 11, 그 다음에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이제 묶여요. 그리고 그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니까 얘를 갖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얘를 갖다 계산을 해줄 때는 일단은 그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시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계산해 줄 걸. 여기다 이제 복사를 해주고,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여기 있는 미싱은 지울게요. 미싱 지우고,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척한 띄워주고, 자, 그 다음 1, 2 여기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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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띄워줍니다. 아이고, 지워버렸네.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가장 뒷칸을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서 여기 있는 그 에버리지를 눌러주면 다 평균이 계산이 되고, 그냥 두 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네, 쭉 계산이 되고, 얘는 왜 소수점 둘째 자리로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그 SPS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점 둘째 자리는 우리가 나중에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변수들이 뭐예요? 요인의 변수예요. 그래서 요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요 열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고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가면 돼요? 요인으로 가요. 요인으로 가서 붙여넣어주면 요인별 점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편하게 그냥 한글로 쓸게요. 공격, 그 다음에 물리적 공격, 그리고 또 탭 눌렀네. 분노. 왜 안 쳐지지? 갑자기 뭔가 안 눌러지는데?
왜 텍스트가 안 써지지? 된다. 분노, 여기다가는 이제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이렇게 쭉쭉쭉쭉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건 이제 요인이 되는 거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면은 지금 요 전체 그 공격성 척도라고 하는 6개 문항의 평균이 뭐예요? 그 변수라고 하는 점수죠. 그랬을 때는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이제 그 뭐냐 공격성 스트레스 그다음에 자존감. 여기 이제 요 시트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연습 시트예요. 그냥 계산하기 위한 시트니까 요것도 이제 남겨 놓으면 됩니다. 자, 공격성은 뭐의 평균? 에버리지. 그래서 이제 얘랑 평균 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 1번, 2번, 3번, 4번 얘 평균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존감 전체 이제 무슨 얘랑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평균을 내주면 돼요. 그리고 얘를 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하면 계산이 다 되죠. 그리고 얘하고 우리 인구통계학적 변수 있죠? 얘를 같이 복사를 해서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지울게요. 내버려도 돼요. 내버려도 되고 지워도 되고 많이 그 뒤쪽에다 이렇게 옮겨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게 여기는 변수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요인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문항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우리가 이제 SPSS에서 SPSS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 뭘로 바꿔요? 어딨니?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린드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로 다른 이름을 다시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가 된 파일이죠. 우리 이제 분석을 뭘로 할 거냐면은 얘 갖다가 분석을 할 거예요. 얘 갖다가 이제 얘를 갖다가 SPSS 부르는데 어떤 탭, 요인, 문항, 변수 이런 것들 따로따로 우리 연구 목적에 맞게 불러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SPSS를 엑셀을 보면은 클린 데이터라고 있는 거 있죠. 얘를 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문항만 클릭해서 확인하는 문항 데이터가 불러오는 거고, 내가 이제 요인별로 좀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열어서 요인 탭을 불러오면 요인 탭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엑셀에서 불러올 때 약간 오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갖다 그냥 다 2로 바꿔주면은 2로 바꿔주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올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변수를 부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서 변수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돼요. 이런 이제 여기 보면 데이터 세트가 여러 개가 불러오게 되는데,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을 눌러도 예를 들어 배치 분산 분석을 한다. 이거는 배치 분산 분석이랑 이제 차이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인 데이터를 했을 때 딱 내가 필요한 요것만 있죠. 이거 아마 요 뒤에 있는 거는 엑셀에서 잘못 불려온 거라 가지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면 깔끔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거나 통계를 돌릴 때 데이터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느냐도 심각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 논문을 어떻게 보면 대충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항상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뭐가 잘못됐을 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목적의 기록을 남겨둬야 됩니다. 자,
짧게 끝났나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리를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음. 그럼 요 정도로 오늘은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